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시작. 엑셀 2016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우린 이런 방식으로 파일 열게요. 그다음 문서 크말 이거 과목 이론 폴더 아래쪽에 크말 이거 엑셀 2016 자, 시트람 찾기 참조함수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찾기 참조함수.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자, 질문에 대답부터 합시다. 암산하겠습니다. 요 표를 기준으로 부장의 직위수당은 아마 직위 중에 부장을 찾았겠죠. 네? 부장에 해당되는 직위수당값 18만이군요. 자, 찾는 값, 즉 부장입니다. 부장 찾는 값입니다. 어디서 찾았죠? 기준표에서 부장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부장을 직위 범위 내에서 찾았다는 거죠. 요 표에서. 자, 그러면 부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어느 쪽 방향? 비교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아래쪽 방향. 다르게 표현하면 수직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수직은 영어 단어가 뭐죠? 버티칼. 네? 거기에 대응되는 해당하는 직위수당 값을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죠. 요런 사항에 맞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버티칼 룩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V 룩업이라고 합니다. V 룩업. 자, 좀 어렵습니다. 자, 인수는 자, 뭐 방금 읊어드렸던 그 내용 속에 다 있긴 한데, 자, 빈셀 선택하시고 V 룩업 찾습니다. 수식에 함수 삽입 마법사 창이 나타나면 범주 모두라고 변경하시고 그 다음 V룩업 찾겠습니다. V룩업 확인. 룩업 밸류 해석하면 찾는 값, 즉 부장을 표시했죠. 그래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부장 이중 문자 데이터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테이블 어레이. 자, 이건 테이블 해석하면 표, 어레이 범위, 데이터의 범위. 그래서 즉 표의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표의 범위. 자, 그러면 표의 범위는 자, 여기 있는 이 기준표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표의 범위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 부분을 표의 제목 부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리고 제목은 제외하고 부장을 찾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와야 됩니다.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와야 되며, 그 다음 테이블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버튼 놓으시면 안 되고요. 다시 드래그. 버튼 놓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결과값이 직위수당이거든요. 지금. 자, 지금은 부장에 118만을 읽었지만 과장에 15만을 읽을 수도 있고 대리에 12만을 읽을 수도 있고 사원에 10만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결과값이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니면 아마 그런 테이블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랭지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냥 일반 범위. 그래서 테이블 표 데이터의 범위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칼럼 인덱스 넘버는 결과값 표시할 열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 방금 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열이 몇 개 존재하죠?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럼 선택한 표의 범위 내에서 1열, 2열, 3열 결과값이 있는 열은 어디죠? 방금 가장에 부장에 18만, 가장에 15만, 대리에 12만, 사원에 10만 원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암산한다면.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죠. 시기수당 열입니까? 행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행개수, 열개수 따질 때 이게 행이었나요? 에? 열이었죠. 이게 행이었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안 됩니다. 데이터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나열되어 있는 방향.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이건 열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가로 방향, 이건 행입니다. 이거 12행이라고 읽지 않아요, 여기를? 그러면 이쪽 범위는 다 행입니다, 행. 비열이라고 읽으니까 이쪽이 열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한글 표에서는 줄과 뭡니까? 아니요, 줄과 뭐라 부릅니까? 칸이라고 부르잖아요. 줄과 칸. 한글 안 써보실 분들이 왜 그러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뭘 하나 기능을 익힐 때 대충 익히는지는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무슨 컴퓨터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엑셀도 이제 앞으로 엑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칸이라고 했던 게 이제 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줄이라고 했던 부분이 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엑셀로 넘어오면. 자, 그러면 여기는 열 번호가 와야 될 위치입니다. 열 번호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직위수당 열이 필요한 겁니다. 몇 번째 열이라고요? 선택한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다. 그래서 숫자 3, 정수값 3. 그 다음 네 번째는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찾으려면 false라고 입력을 하시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찾으려면 true라고 입력한다, 지정한다, 설정한다. 주어가 어디 갔죠? 무엇을 지금 뭘 정확하게? 자, 이게 뭐냐면 비교시 여기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교시 일치 유무. 뭘 비교하고 있었죠, 우리? 여기를 지기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면 false to 비슷하게 일치하는 건 true. 그럼 여기 true를 적어야 될까요? false라고 적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문자는 우리가 부장을 찾으러 갔잖아요. 보장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버장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부장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어차피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false. true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false. 대문자부터 소문자 나중에 대문자 다 바뀔 거예요. 그러면 18만이라는 값을 되돌려준다. 확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표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표로 가겠습니다. 자, 암산합니다. 오른쪽 표 기준 가장의 기본값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을 찾겠죠. 거기에 대응되는 300만을 읽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찾는 값 가장을 들고서 어디에? 기준표에 갔죠. 기준표에 가서 비교했습니다. 이번엔 비교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 방향. 수평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수평은 영어 단어가 뭐죠? 호라이전. 네?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죠. 요 사항에 맞는 함수. 요
상황에 맞는 함수. 호라이즌 룩업이라 그래서 H 룩업을 씁니다. H 룩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비교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더. V 룩업과 H 룩업의 차이점은 기준표에서의 비교 방향이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바꿉니다. 판단합니다. 자, 그럼 빈셀 선택하시고 내용이 좀 어려우니 한 번 더 작성하겠습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V 룩업 죄송합니다. H 룩업 찾으시고 그리고 확인 룩업 밸류 찾는 값 과장 자 들고서 기준표의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자 이때 기준표의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은 제목을 제외하고 이 부분 제외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인수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자 이번에는 내가 부장의 기본급 350만 가장의 기본급 300만 대리의 기본급 240만 사원의 기본급 180만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다 여기 있는 것들이죠. 이후에 사원을 찾을 수도 있고 대리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본급 행입니까 열입니까 이번에는 데이터 나열의 방향이 행이죠. 그러면 첫 번째 행 선택한 범위 내에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있는 게 필요한 결과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기본급 몇 번째 두 번째 행이다. 로우 인덱스 넘버 행 그다음 비교시 일치 의무 정확하게 일자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논리값으로 논리값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뭘 적으면 될 것 같다고요? 비교시 일치음이니까 어디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기준표에서 여기를 비교하고 있대. 지기를 비교하고 있다 그랬죠. 지기는 문자죠. 문자는 비슷하게 일치한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정확히 일치, false. 그러면 결과값 300만이라는 결과값을 화면에 표시해 준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표로 가겠습니다. 자, 암산합니다. 고객이 배를 250 죄송합니다. 200개 샀습니다. 배를. 그러면 할인을 얼마 해주면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 기준 할인을 얼마 해줄까요? 대답 안 하는 심정은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을가게 사장이니까 할인을 하나도 안 해주고 싶겠죠. 자, 그러나 뭐 하겠다라고 표를 만들어 놓고 공지를 했으니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12%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자, 12%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입니까?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이죠. 또 행과 열을 또 헷갈려 하시는군요. 정신 차리세요. 그 표기까지 다 해놨는데. 자, 앞에 봅니다. 왜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 어떤 기준에서 그럼 이행 3열이라고 대답하신 거죠? 자, 앞으로 잠깐만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찾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준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찾는다 무엇을? 행과 열의 위치를 찾는다. 항상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네? 위치를 찾는 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건 이 범위 내에서 12%는 몇 행 몇 열? 2행 3열이란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따라 틀리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가 찾는다라는 개념은 항상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1행, 2행, 1열, 2열, 3열. 그래서 2행, 3열에 있는 값 12%.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2행, 3열은 또 누가 찾았죠? 2행, 3열이란 값은 위치 값은 누가 찾았냐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놓은 답을 보고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찾은 겁니다. 에? 2행 3열이라고 여러분들이 암산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생을 표에 있는 데이터가 한 100만 개쯤 됩니다. 몇 행 몇 열에 있는 데이터인지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힘들게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함수라는 수식이라는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암산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2행 3열이라는 것도 뭐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위치값, 즉 어떤 위치냐면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즉 2행 3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덱스라는 함수입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준 함수 인덱스. 방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행 3열은 누가 찾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암산해서 찾을 필요 없이 뭔가 누구의 도움을 또 받아서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려면 자, 이런 생각해 보죠. 잘 생각 보니 이 표를 잘 들여다보니까 배는 몇 번째 있죠? 배는 몇 번째 있습니까? 제가 몇 행 몇 열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몇 번째 있습니까? 배는. 자, 찾을 때 방금 뭐라고요? 자료의 성격이 같은 가일명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배가 몇 번째? 세 번째 있다. 그럼 수량 200은 어디 있죠? 몇 번째 있죠? 자, 이쪽이 수량입니다. 수량. 몇 번째? 두 번째 있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방금 2와 3이라는 값을 암산해서 찾았을 때 이 녀석이 도와주면 되겠네요. 이게 2와 3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 중에 배라는 데이터를 알 때 배가 몇 번째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위치값을 가르쳐준다. 매치라는 함수를 씁니다. 수량 200이 몇 번째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매치라는 함수를 씁니다. 매치. 자, 그러면 일단 배의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치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우린 지금 배의 위치 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배의 위치 값. 그러면 이런 사항을 처리해 주신 함수가 뭐라고요? 배라는 데이터를 할 때 위치 값을 표시해 주겠다면 매치라는 함수를 쓴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뭐 지금 가르쳐 드린다고 완벽하게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문제를 몇 개 풀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실수 문제를. 왜냐면 이게 지금 하는 내용이 함수 중에 가장 어려운 함수입니다. 내용적으로. 찾았습니까? 매치? 이건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엑셀을 배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걸 듣고도 시간이 지나면 또 힘들어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익숙해지기까지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익숙해지기 전에 이미 포기를 해버리니까. 자, 매치 확인. 자, lookup value 방금 뭘 찾는 배를 찾는습니다. 찾는 값 배. 찾는 값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로 갑니다. lookup array 찾는 데이터의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 어디? 찾는 건 어디서? 기준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가일명 범위. 자, 매치 타입이라 그래서 1, 0, 마이너스 1이 있는데 0이 정확히 일치입니다. 요 세 가지만 세 가지 중에 0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좀 익숙해지면 나머지 1과 마이너스 1도 그때가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0만 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입니다. 아까 뭐 V루급이나 H루급처럼 정확히 일치. 자, 문자를 비교했으니까 뭐 정확히 일치겠죠. 그래서 0이라고 적습니다. 매치 타입 0 정확히 일치. 그리고 확인 하면 세 번째 있습니다. 3.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수량 200은 몇 번째 있느냐를 따져볼 겁니다. 자, 직접 작성할게요.
자, 요 수량 200이라는 데이터를 할 때 위치값은 것을 찾아준 함수는 매치.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셔야 됩니다. 매치 가로 열고, 자, 이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입력합니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묶어야 됩니다. 자, 지금 숫자니까 그냥 입력 아무 처리 없이. 그 다음 두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찾을 데이터의 범위 어디? 자료의 성격이 같은 수량 범위. 콤마. 자, 매치 타입 비교시. 여기도 일치 유무라고 해석해 드릴게요. 비교시 일치 유무 뭐? 200 정확한 값 하나를 찾는 개념이죠. 200. 200값 정확한 값 200 하나를 찾는 개념입니다. 정확히 일치.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준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쓴다 했습니다. 자, 인수 공부하러 가죠. 빈셀 선택, 수식의 함수 삽입. 그 다음 인덱스라는 함수 찾으시고 인덱스. 인덱스.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작성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첫 번째 목록에 있는 인수의 형태처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선택하시고 목록 선택하시고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array 셀 범위, 즉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 이때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 row number 행번호. 자, 몇 행이라고요? 2행 3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행번호 얼마? 2행에 있는 칼럼 3열에 있는, 이거 우리가 찾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달라. 그러면 12%. 확인해서 나가면 12%.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인덱스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꼴 직접 작성합니다. 이꼴.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인덱스 바로 열고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12 할인율이 몇행 몇열에 있는 할인율을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의 성격이 같은 셀비 콤마 몇행? 2행이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값, 이 자리에 필요한 값이 뭐라고요? 2라는 숫자 값이 필요하죠. 그럼 2라는 숫자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2라는 값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래쪽에 셀에 2라는 값이 있네요. 그럼 이거 참조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우리가 필요한 건 2라는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B69가 뭘로 바뀝니까? 우리가 필요한 2로 바뀌잖아요. 콤마. 이번에 여기 뭐 3이라고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상값이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하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67이라는 B67이라는 셀 주소가 없어지고 이 자리가 뭘로 바뀌어져 있다고요? 숫자 3으로 필요한 우리 숫자 3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중간 과정에.
그래서 이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달라. 12%. 이렇게. 자, 그러면 이 2와 3은 이 2와 3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하나 3은 2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3도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인덱스란 함수입니다. 바로 열고, 자,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를 찾을 범위 몇 퍼센트 할인율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리의 성기가 할인율 범위 콤마 몇 행이 필요하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행번호 2가 필요하다고. 그럼 2를 직접 입력하거나 B 뭐 25라고 입력을 하거나 B25에 가니까 이런 2라는 값이 있었죠. 그러면 이 2라는 값은 또 어떻게 만들 수도 있죠? 200이 수량 200이 몇 번째 있습니까? 라고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00이라는 데이터가 몇 번째 있습니까? 그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매치 함수. 오케이. 매치. 찾는 값, lookup value 찾는 값 200, 콤마 찾을 범위, 자료의 성기 같은 수량 범위, 콤마 비교시 일시유무 매치 타입, 문자 정확한 값 200 하나를 찾아간 거죠. 문자 값 하나를 찾아간 거죠. 정확히 일치 제로 가로 닫고 콤마.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인덱스 함수에 가로를 딱 닫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매치라는 부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중간 과정에. 이 녀석이 없어지고 뭘로 바뀌어져 있죠? 숫자 2로 바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열번호가 필요한데 열번호가 우리가 필요한 게 열번호 3이잖아요. 그럼 3이라고 입력을 하든 3이 있는 셀 주소를 입력을 하든, 그리고 이 3이라는 값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죠? 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가일 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그 상황에 맞는 함수가 매치라는 함수고, 그리고 찾는 값, lookup value 찾는 값 문자 배를 찾을 겁니다. 콤마 두 번째 인수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 같은 가일명 범위 내에서 콤마 세 번째 인수 비교시 매치 타입에서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값 정확한 값 한 개를 찾으러 간다. 그래서 0 매치 함수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그리고 엔트. 일부러 단계 밟아서 온 건데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기본적으로 이해되시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또 문제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실습 문제를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함수, 기본 함수, 개별 함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죠 오늘.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할게요.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마무리 다 되셨죠? 자, 파일 바꿉시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그러면 폴더, 이런 폴더가 바로 나타날 거고요. 메뉴에 있는 계산 작업, 열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서명을 표시하려면 기준표에 있는 부서명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려면 PBE라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원본에 PBE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없죠. 그러면 주어진 내용에 방금 left 함수를 이용하고 그다음 사원 코드 앞 한 글자를 이용한다는 용어가 있었죠.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될 때만 고민하면 된다. 일단 left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원 코드 상대 참조 콤마 한 개를 봅니다. 뽑고 쭉 내용을 살펴보니 뭐죠? 이게 PBE라는 값을 가지네요. 그러면 이 값을 들고 어디에 기준표에 넘어가서 비교 방향이 오른쪽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을 표시하겠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H로. 자, 그러면 나머지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H로. 찾는 값 사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들고서 테이블의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부서명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이 범위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부서명행이 필요하다. 부서명행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위다.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뭘 비교하고 있죠? PBE라는 코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문자 비교네요. 문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인수값 뭐? 폴스 그리고 자동치 표 3번으로 갑니다. 자,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A18에서 A2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1, 2, 3의 일련 번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B17에서 BD1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7월, 8월, 9월로 표시하시오. 칼럼 로 함수 이용. 앰프센트. 자, 일단 칼럼 함수가 무슨 함수죠? 열 번호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함수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로우라는 함수는 행번호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아까 여기 1, 2, 3, 4 1년 번호 1부터 1씩 증가하는 번호 1년 번호라고 했습니다. 예? 1부터 1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 1부터 1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우리는 1년 번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오려면 일단 행번호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두 가지 값 중에. 로우. 자, 인수가 있는 경우, 즉 셀 주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즉 인수가 없는 경우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해당 셀의 행번호 18, 19, 20, 21, 27. 그러면 여기가 지금 18, 19, 20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오른쪽 저기 보고 대답하신 거 아니죠? 그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규칙성을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값들은 1, 2, 3인데 현재 값은 18, 19, 20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죠? 마이너스에서 17을 빼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또 하나의 또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몇 개 더 있습니다. 또 물어볼 겁니다, 제가. 엔트. 자, 여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거기 7월, 8월, 9월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럼 일단 여기도 뭘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남아있는 칼럼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셀 주소가 있는 경우, 셀 주소가 없는, 인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인수 없이 적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해당 셀의 열번호 B열 2, 열번호 C열 3, D열 4. 근데 여기 값이 숫자 값이 2, 3, 4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7, 8, 9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두 사이 관계는 규칙성은 현재 열번호 값에다가 얼마? 5를 더해줘야만 내가 원하는 값이 되겠구나. 그런 규칙성 찾아내는 것. 이건 함수를 잘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규칙성 찾는 것. 그 다음 여기 1월 끝나는 게 아니고 월이 붙어서 나타나야 되죠. 근데 뭐 표시 형식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n% 연산자 이중 따옴표 월 엔터 치시기 전에 자 저기 연산자가 더하기라는 연산자가 있고 연결이라는 n% 연산자 두 개가 있습니다. 뭐부터 계산하죠? 아무렇게나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왼쪽,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순서. 더하기 계산이 빠릅니까? n% 연산자 빠릅니까? 산술 연산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로를 안 친 겁니다. 왼쪽 플러스가 먼저 계산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 연결 연산자,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 3개의 종류를 가지고 따져보면 우선순위가 산술, 연결, 비교 연산자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안 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뀐다 그러면 가로를 쳐야 됩니다. 이걸 다 할 수 있겠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인덱스 들어가는 거니까. 날짜 일로 갈게요. 교재 104페이지. 표 4번. 사 분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크데이는 아시죠? 네? 모르시는가요? 위크데이 달력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표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여기가 원본이 되고 여기가 기준표가 될 겁니다. 참 태어난 요일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태어난 원본에 있는 태어난 요일 표시는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죠? 요일 구분표라는 기준표에 있는 뭐 요일 값을 가져와서 표시해야 되죠. 자, 그러면 기준표에 뭘 알아야 되죠? 구분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기준표의 구분값 1, 2, 3, 4, 5, 6, 7이 뭘 의미합니까?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사항을 다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위크데이 함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그냥 이게 교재에 내용 없이 이것만 툭 던져주면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지금 힘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얘기를 활용합니다. 자, 위크데이가 뭐라고요? 요일의 위치값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날짜가 여기 있고 요일의 위치값. 아, 그러면 이건 뭐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1, 2, 3, 4, 5, 6, 7, 8. 요일의 위치값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 뭔가 달력의 유형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런 것까지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분이라고 하는 건 원본표에 뭐에 해당된다고요? 생년월일의 요일의 위치값에 해당된다는 이걸 파악하십시오. 아셔야 되고. 그러면 뭘 작성해야 됩니까?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하려면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하면 되겠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자, 이걸 상대 절대에 대해서 이제 딱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제 내일 다음 시간부터 위크데이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가 날짜 데이터. 날짜 데이터. 그러면 여기서는 생년월일. 개인의 생년월일이니까 상대 참조. 항상 상대 절대 고민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콤마. 그 다음 여러 가지 달력의 형태가 달력의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는데 달력 유형 1.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입니다. 일요일이 첫 번째, 토요일이 일곱 번째. 그 다음 달력 유형 2. 월요일. 그러면 이건 1을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월요일이 이 첫 번째, 일요일이 일곱 번째인 달력 유형 2번. 교재 없었나요? 그런 이야기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1번이라는 이야기죠. 요일의 위치값입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이 1, 7인 경우 무슨 달력? 두 번째 달력. 2인 달력. 그래서 요일의 달력 유형은 2. 저게 위치값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연속값은 달력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런 다음 이 값, 이게 이제 구분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저기 위치값 들고 구분해 가서 비교하면 되겠죠. 비교 방향이 수직 아래쪽 방향 보이르고 가로 열고 콤마. 자,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죠? 제목은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자, 제 화면 봅니다. 다들 화면 봅니다.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이렇게 보이던가요?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네? 잘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여기서 우리 범위 설정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셀 범위 설정하실 때. 제가 시험 시작할 때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가는 모습도 두 번인가 보여드렸습니다. 총 4번 보여드렸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하는 모습도 2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범위 설정은 지금 이렇게 잡히니까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가볍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자,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콤마. 몇 번째 열? 요일열이 필요하다. 요일열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열이다.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true를 써야 됩니까? false를 써야 됩니까? false. 그리고
근데 이 문제는 폴스를 써도 되고 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값이 1, 2, 3, 4, 5, 6, 7밖에 없기 때문에. 폴스 써도 툴 쓰는데. 근데 자, 두 가지가 다 맞긴 하지만 시험의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리면 시험을 접근하자 그러면 그냥 다 찾을 수 있으면 그냥 폴스를 쓰세요. 원본에서 이 내용들을 다 찾을 수 있죠. 그럼 무조건 그냥 폴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 근데 이 찾을 수 없는 값 한 개라도 보이죠. 그럼 그건 범위 개념입니다. 거의 99.9% 범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true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익숙해지기까지는 그냥 기준을 그렇게 잡고 계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true 써도 되고 false 써도 되는 그냥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false라고 설명을 드리고 참고용으로 true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예, 짧은 시간인데